미국에서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거의 다 호실적을 내면서 AI 인프라에 대한 우려들은 거의 다 잠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기를 다음 탑픽으로 꼽으면서 MLCC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담아봐야 하는 종목들,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들은 대형주일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그러한 섹터일지, 혹은 실적을 기반한 다른 섹터일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에 대한 해답들 여러 가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의 주식 포차에는요, 나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아까 방금 주도 섹터를 봐야 하냐, 아니면 다른 실적주나 그동안 좀 못 올라갔었던 혹은 코스닥 내의 주도 섹터들을 봐야 하냐, 이렇게 좀 말을 했잖아요. 아마 굉장히 좀 선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시장이 좀 잘 올라가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려도 괜찮은 시장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을 준 내용 속에는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이 굉장히 종합주가 지수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5월 이후로 계속해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곰곰이 지금 질문을 해주신 거에 내용을 좀 놓고 본다라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몇몇 반도체 대장주들 중심의 독주 체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좀 시장의 온기가 확산되는 구간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결론 말씀드렸듯이 양측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려도 괜찮다. 제가 오늘 그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다라 그러면 급등주의 전설 중따 포에버,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급등주는 이 말 그대로 시장 분위기라든가 투자 주체들이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공포지수라는 표현과 탐욕지수라는 표현이 있죠. 뭐 둘 다 썩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번역을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장에서 수익에 대한 더 욕구, 갈망이 있는가, 자신감이 넘치는가, 이런 걸 좀 보는 부분인데 지금은 개별 종목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성장형 섹터, 특히 제약바이오 어제 급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뭐 뚜렷하게 어제 악재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차례 이제 삼성전자 또 자금을 블랙홀처럼 쓸어 담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 그러면 오늘 또 빠져줘야 되거든요. 오늘 삼전닉스가 또 강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 정말 잊을 수 없는 대수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과감하게 대응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부품주가 더 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품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 더 자세하게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종목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의 주식 포차, 오늘의 메뉴판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메뉴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 25만 원 돌파했거든요. 지금 자리 체크해 보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펩트론, 그리고 위메이드 올라와 있네요, 오랜만에.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로 출발을 해봐야겠죠. 그동안 25만 원 이하에서 굉장히 좀 많이 행보를 했었는데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160만 원 지점을 거의 이제 터치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추세로 조금 가고 있다라고 말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담기에는 또 약간 주저가 되는 가격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지금 너무 이게 정확한, 너무너무 예리하고 날카로운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차트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좀 짚어주셨어요. 뭐냐? 자, 삼성전자가 이유 불문하고 지금 다시 또 반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워낙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49%라는 어마어마한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두 달도 안 돼서 마이너스 49%라는 조정이 나온 거는
사실 개별 종목도 이 정도 빠져버리면 어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이렇게나 빠진다라 그러면 그와 연관된 금융공학 파생 상품들이 얼마나 많고 뭐 ETF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금들의 도미노 현상처럼 프로그램 매물을 좀 많이 야기를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힘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지금 한 차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진정이 되는 듯 하지만 이미 7월 말에 형성됐던 매물대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했던 분들, 지금 이제 뉴스에서도 이 B2에 대한 후폭풍 계속해서 나오고 뭐 청년층들 뭐 지금 몇만 계좌가 반대 매매가 나간다, 뭐 빚더미다, 마이너스 통장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차 랠리를 강하게 만들 동안에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전통적인 느낌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선량하게 2005년도, 2006년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펀드가 뭔지도 몰라 사실. 그냥 이게 주식 가지고 뭐 어떻게 투자하는 것보다 정말 보험사하고 은행만 가서 적금 이렇게 개설하곤 했던 직장인분들이 증권사에 줄을 서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만 참 진풍경이었죠. 증권사에 줄을 쫙 서요. 펀드를 가입하려고. 그때와 비슷한 자금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흔들림이라 그러면 주식 투자를 오래 한 분들, 정말 레버리지라든가 좀 공격적인 투자까지 해보신 분들도 식은땀을 줄줄줄 날 정도인데, 이 정도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정말 선량한 은행 이자보단 조금 더 낫겠지, 배당도 준다더라, 또 수익도 많이 올라갈 것 같더라, 어차피 은행 이자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지 했던 분들이 지금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전 이제 어깨 구간이고 기존에 가장 강력했던 지지 매물대였던 28만 원 레벨에서 급격하게 이제 좀 청산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수익 보고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이거라도 건져서 다행이다라는 느낌의 그런 매도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본주 자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라 그러면 지금부터 아예 10월 말까지는 들고 가 계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저항 매물 소진되는 부분 10월 말까지라 그러면 상당히 좀 소진이 될 것이고, 이 28만 원 구간대에서 꽤나 엎치락 뒤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순한 시나리오 그 자체를 노리는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에 파생돼서 여러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정말 저축 느낌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증권 경제 TV까지는 잘 보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고 계신다라 그러면 그냥 들고 가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남들 다 살 때 사는 거 아니고 남들 다 팔 때 파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누군가가 파는 물량들 충분히 팔길 기다리고 나서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팔 사람이 다 팔고 나면 팔 구간이 있나요, 없나요?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본격적인 강세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한 가지만 더 포인트를 좀 짚어드린다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사람이고 당연히 전체 벤치마크 자금 대부분을 이제 내가 운용하는 전체 자산의 95%가량은 어차피 벤치마크 쪽에 투자를 하고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게 5%안 된다 하더라도 0.01% 수익률로 순위가 갈리는 게 펀드 매니저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시장이 계속해서 급등할 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뺐을 때 삼전닉스가 독주를 해버리게 되면 나는 시장 수익률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0.0몇 %만 떨어져도 순위가 확 밀리는데, 그래서 그런 압박감 때문에 앞다퉈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보고서도 여러분 다 이제 지났으니까 좀 웃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6월 중하순경에 나왔던 보고서들 보면 지금 다시 보기 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얼마나 많은 장밋빛 전망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막상 이때까지는 굉장히 큰 소리 치고 조정시 매수다. 조정시 매수라고 해놓고 조정 나오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렇죠? 거기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고점권에서는 더 올라갈 거라고 하다가 오히려 바닥권에 가까워진 7월 하순부터 8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면 은근슬쩍 특별한 사유도 없이 목표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 오히려 고점일 때 팔라고 얘기를 해주고 저점일 때 사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영역은 제가 하는 영역이죠. 제가 하는 영역이지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가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은 대세에 따르는 흐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구간에서 과연 얼만큼이나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서도 조금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다라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접전 구간, 투자 심리 흔들리지 마시고 10월 말까지 타임컷을 생각을 한다. 이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차 랠리 때는 두 종목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6월 1일부터 급등주의 전설 중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뭐 테스, 네페사크, 가온칩스, 심텍 그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들 6월 달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나왔어요. 5월 달까지 삼전닉스가 강한 랠리가 나올 때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한 차례 랠리가 나온 이후에 15에서 20% 한번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반도체 소부장들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본주에 투자하실 분들은 10월 말까지는 반드시 들고 가고, 우리 선량한 개인 투자분들, 내일 저축하는 마음으로 투자하신 분들 그냥 10월 말까지 한번 묻어둬 보세요. 그러면 나 손해 이 정도 막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심장이 두근거렸다가 지금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밖에 손해가 안 돼. 손해가 많이 줄었어. 나 지금이라도 정리해야지. 주식시장은 내 눈길도 안 줘야지.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느긋하게 한번 봐보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10월 말까지 계속해서 홀딩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28만 원 구간이 강력한 저항대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30만 원 윗단에서 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평단가를 28만 원 밑으로 어떻게든 내려야겠네요.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제가 방금 전에 힌트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차피 삼성전자가 28만 원대를 돌파한다라 그러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또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기존의 상승에 대한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삼성전기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삼전닉스가 고점권, 고공행진을 벌일 때 그 가능성에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미 당시 고점권이었고 삼전닉스보다는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거 매수세를 좀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 구간 돌파 나온다라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 빠른 속도하고 상승 폭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3, 4배 이상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삼전닉스 말 그대로 그냥 느긋하게 가져가도 부담이 없는 종목인 대신 이제 추가적인 자금까지 들어가서 이제 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 손실을 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까지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소부장. 소부장이 좋습니다. 참고로 오늘 지금 하나 간단하게만 뒤에 준비한 게 많은데 이 삼전닉스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제가 아침에 급등주의 전설 중따로 살짝 대응했다가 생각보다 매수 체결 강도가 끝까지 안 붙어서 오늘 한 9%까지 오르다가 슬쩍 밀리길래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좀 빠져나오셔라, 이렇게 투자 전략을 오늘 무료 정보방에서도 제가 좀 안내를 드렸던, 설명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굉장히 안정적이고 삼전닉스가 좋다라 그러면 삼성전기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빠져 있는데 양봉 누적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한 번씩 움직일 때 굉장히 세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트레이더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도 20%를 넘기지 말라. 그래서 내가 스케일 트레이딩을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일 때도 있고 조금 좀 이건 좀 걱정되지 않나요? 라고 좀 말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긍정적인 쪽에 가까운데 개별 종목들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시간차를 두고 대응하는 투자 전략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끌어오를 거예요. 이런 거 잡아야죠. 왜 삼성전자만? 삼성전자가 정말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주식과 투자 가치로만 본다고 그러면 전고점 회복한다 그래도 수익률 몇 %나 돼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말씀드린 무료 정보방 제가 맨날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심택 일주일 만에 90% 넘게 나왔는데 일주일에 내가 어차피 투자 수익을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심택에 투자해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90%대 수익을 내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삼성전자 지금 들어와서 15% 수익을 내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징성과 여러 가지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지만 꼭 삼성전자에 몰입할 필요 없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너무나 알 것 같고요. 비중 확대를 하기보다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